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먼저 필레이 박사는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의 고대 수트라를 언급한다. 욕망과 욕망의 실현은 연속적이고 둘을 분리할 수 있는 건 시간과 공간뿐이라는 것이다.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둘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뇌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올바른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근본 이유는 처음부터 목표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억만장자가 되려는 사람은 막대한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억만장자처럼 생각한다. 의사가 되고 싶든 댄서가 되고 싶든 실현하기 전에 그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일해야 한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뇌과학적으로 무수히 많은 근거가 이 관점을 뒷받침한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자극이나 패턴이다. 우리는 언어나 이미지로 경험하지만 사실 생각은 회로에 흐르는 전자일 뿐이다. 생각을 실체로 만들려면 이런 생각 회로를 행동 회로와 연결해야 한다. 회로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하면 뇌에 GPS의 목적지가 입력된다. 그러면 뇌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가 유람선을 타는 상상을 하고도 타지 못하는 것일까? 완벽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하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살이 빠지는 나를 상상해도 전혀 안 빠지는 이유는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상상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올바른 방법과 틀린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 운동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선수들의 뇌와 심리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들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상상하면 관절이 유연해져요. 이런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에는 공식이 존재해요. 행동하는 사람은 이 공식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금방 포기합니다. 전문 운동선수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신감을 키우는 올바른 이미지 훈련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판세를 역전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가장 두려운 행위 예를 들면 테니스 서브나 골프 퍼트를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미지는 트로피를 든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뒤집는 장면이다. 자신감을 얻은 후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상상하는 걸 포기하죠. 연구에 따르면 실제 심상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1인칭으로 상상을 하면 뇌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그만큼 불안감도 강해져요. 필레이 박사는 이런 불안감에 대처하려면 관점을 3인칭으로 전환하라고 제안한다. 그 상황에서 몸 밖으로 나와 실제 자기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트랙 경기에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3인칭 시점으로 자기 자신이 출발선에 대기하거나 트랙에서 달리거나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1인칭 시점에서는 자기 앞에 놓인 트랙만 상상할 뿐이다. 3인칭과 1인칭 두 가지 심상 모두 뇌에는 대단히 유익하다. 불안을 줄이려면 3인칭으로 시작해서 점차 1인칭으로 이동하면 된다. 하지만 필레이 박사는 이렇게 경고한다. 자신의 목표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몇 인칭이든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속 생각의 이미지를 믿기 시작했을 때 뇌는 거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손을 20도 회전하는 상상을 하라고 하면 뇌의 행동센터가 실제로 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손을 270도로 회전하라고 하면 뇌가 그냥 멈춰버려요. 활성화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뇌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해가며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능력이 닿는 만큼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 평생의 사명이 됐어요. 여기서 핵심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상한다. 미루기 유형과 완벽주의의 함정. 생각을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흔한 장벽이 바로 미루기다. 필레이 박사는 미루기에도 각성, 회피, 우유부단형 등 저마다 특징이 다른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막판에 몰아치는 흥분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압박감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로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흥분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좋아할지 몰라도 심장과 뇌가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회피형 미루기는 당면한 일을 실행하는 자체를 견디지 못해서 회피하는 유형이다. 실제로 할 필요가 없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껄끄러운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루기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우유부단형 미루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지 않는 유형이다. 결정할 필요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예를 들어 장기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결혼이라는 결정을 끝없이 미루기만 하면 결국 혼자 남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다. 생각과 생각을 구현한 실체의 거리를 줄이고 싶다면 어떤 유형의 미루기가 방해되는지 깨닫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각성형이라면 명상처럼 덜 해롭게 각성할 방법을 찾아보자. 본질적으로는 뇌의 보상센터를 활성화하는 주체를 대체해서 미루기로 얻는 보상을 능가해야 한다. 필레이 박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 모든 유형의 미루기의 기저에는 우리의 소중한 망상이 깔려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완벽주의다.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챔피언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모든 탁월한 성취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 필레이 박사는 완벽주의가 실제로 뇌를 느리게 한다고 믿는다. 극단적인 사례가 강박장애이며 이런 사람들은 강박에 갇혀서 100% 확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가벼운 완벽주의도 성장과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 필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실체로 바꾸고 싶으면 한 가지는 내려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완벽주의예요. 챔피언과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갇히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빨라요. 살을 빼려고 하면서 금방 식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좀 더 쪼개거나 바꾸기보다는 아예 시도 자체를 그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바꿔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금방 배우고 빠르게 자신을 용서하고 실패를 극복해야 하죠. 생각을 실체화하고 싶으면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세요. 탁월해지는 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완벽주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필레이 박사는 거듭 강조했다. 완벽주의는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목표 달성을 방해할 뿐이에요. 완벽주의자가 된 것 같으면 회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의 강점을 찾는 5단계의 공식. 강점은 가장 큰 장점이나 재능을 의미한다. 세라토의 5단계 공식을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성공의 바퀴를 굴릴 수 있다. 1.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아라. 열정을 발견하면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고 영감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다. 2. 아이디어를 소유하라. 당신의 생각은 당신 것이지만 가치가 생기려면 실체가 돼야 한다. 아이디어를 온전하게 소유하고 실행하라. 3. 기회를 인식하라. 세라토는 경력을 쌓는 동안 계속해서 이 원칙을 지켰다. 처음에는 초보로 일할 기회를 잡았고 그 성장과 경험을 유리하게 활용했다. 그 다음은 자기 사업체를 소유하여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통해 회사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디어와 기회를 결합하여 가장 큰 행복을 가져 다주는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 4. 처음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그 다음을 생각하라. 많은 경우 하나의 아이디어나
생각은 당신을 더 먼 곳에 데려다주는 디딤돌에 불과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서 처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게 궁극적 종착지라고 믿고 그 다음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한다. 세라토에게 2005년 4월 18일 굶주린 아이들 75명에게 굳이 파스타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는 이미 직업상 목표를 달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날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긴 건 아이들에게도 그에게도 엄청난 행운이었다. 그 하나의 행동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세라토의 내면에 새로운 열정과 목적을 불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많은 이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5.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들이자. 대의나 목적이 위대할수록 다른 사람의 선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 힐 박사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 없이 막대한 재산을 쌓을 만한 경험과 교육, 타고난 능력, 지식을 가진 개인은 아무도 없다. 세라토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걸 그만둬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결과 자신의 열정을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확대할 수 있었다.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성공은 행복에 달렸고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할 때 비로소 행복을 발전할 수 있다. 카테리나 클럽은 급격히 성장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이 콘셉트는 곧 세라토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퍼져나갔다.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한 봉사는 세라토에게 가장 큰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었다. 이 모든 건 단 한 명의 아이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했다. 운명을 바꾸는 생각의 비밀. 1.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라. 생각보다 더 큰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2. 혼자서 전부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청하라. 모든 것은 태도에서 시작한다. 베르거는 등산을 준비하면서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목표를 세운다. 저는 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용을 파악했죠. 건강해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산이 신경이 났을까요? 아니요. 제 팀원들과 저나 신경 쓰죠. 1년 동안 몸을 몰아붙이고 나니 운동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물론 산은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정상에 올라서 안전하게 돌아오고 싶은가? 저는 결정했습니다. 인지된 보상과 감정, 정신적 보상, 금전적 보상이 개인적 비용보다 크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운동하거나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요. 그만큼 단순한 문제예요. 하거나 말거나죠. 선택은 제가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고 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모습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안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한다, 안 한다는 본인이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한 말을 진정으로 지키려고 할 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렇게 존재하다 보면 상황은 변화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이렇게 삶을 바꾸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고 독려하고 기도해요. 이런 결정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모든 걸 바꿉니다. 대륙마다 가장 높은 산 정상을 오른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보니 시도한 사람이 거의 없다. 해낸 사람은 더 드물다. 지나치게 힘들고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보통 사람들이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익숙하다는 건 인류의 커다란 약점이다. 베르거의 목표는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였으니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베르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투지를 불태워준 것은 상황이 힘들어지더라도 중단하지 않으려는 긍정적인 자세였다. 그는 전 세계의 산에 오르며 즐겁고 성공적인 등정을 하려면 태도가 전부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디날리산 등정을 세 번째 시도했을 때였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영국에서 온 여성이 우리 소모임에 함께했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남성 동료들에게 자신이 남자들에 맞서 꿋꿋이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산에 도전하기에
적당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 여성이 가파른 비탈 앞에서 불쑥 욕설을 뱉더군요. 저기로 올라간다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러려고 왔으니까요. 그녀는 당연하게도 24일짜리 모험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고요. 정상에서 수직으로 겨우 60m를 남겨두고 거센 돌풍이 불어서 말 그대로 날려가다시피 하고 구름이 온 사방을 뒤덮었기 때문이죠. 높은 곳에서 발이 묶였다가 겨우 탈출해서 자정 직전에 910m 아래에 있는 하이캠프에 돌아왔어요. 두 번째 시도했을 때도 하이캠프에 가녔습니다. 이번엔 팀에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눈보라가 덮쳤고 계속 우리 텐트를 뒤흔들면서 9일 동안 엄청난 눈을 부었어요. 가끔 자다가 일어나서 텐트 위에 무겁게 쌓이는 눈을 삽으로 퍼내야 했죠. 낮에는 눈덩이로 텐트마다 이중 벽을 쌓아서 텐트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금방 무너졌지만요. 팀 내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복합적인 감정이 오갔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화이트아웃이 닥쳤는데도 눈을 조각하고 게임을 하고 눈에 갇힌 채 글을 쓰거나 읽으면서 힘차고 박력 있게 일을 해치웠어요. 다른 팀원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죠. 5일째부터는 두 번째 그류에 심각한 무기력증이 닥쳤어요. 심히 적정될 정도로요.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서 고산병 징후를 보였고 집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더군요. 그 사람들은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 가고 싶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악천후가 멈춰서 정상에 오를 마지막 기회가 생기길 기도했죠. 하지만 야속하게 도나 씨는 겨우 탈출해서 내려올 정도로 잠깐 잠잠해졌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은 베르거에게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남겼다. 이 산에 오르겠다고 선택한 건 우리예요. 난관에 부탁칠 수 있다는 건 예상했어야죠. 역경을 마주했을 때 중립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는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감정은 불리한 행동을 부추기고 당연히 몸도 마음도 감정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베르거의 머릿속의 태도와 결과의 근본적인 상관관계를 각인했다. 태도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비참함을 곱씹지 마라. 베르거는 틀림없이 활동적인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훨씬 젊은 사람과 비교해도 경이로운 수준을 달성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환경과 역동적인 삶을 거쳐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이루기까지 막대한 헌신과 집중력,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성취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그저 구경꾼으로 남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수없이 전진하며 목표에 몰두했던 베르거가 회사를 매각할 때 힘들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43세 회사를 매각하면서 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랬죠.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손을 떼버렸으니까요. 1년 후 가족들의 재산을 잃고 처음으로 18%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를 집어줬어요. 1981년에는 주식시장이 붕괴했고요. 그 와중에 제 전처가 사업에 성공하면서 저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주부 증후군이 생기더군요. 인정받지 못하고 성취감이 없는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야 했거든요. 2년이 지나자 감정적으로 무너졌고 집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뭔가 도전적이고 영감을 주는 일을 찾아야 했죠. 다음 돌파구가 생길 때까지 2년이 더 걸렸다. 컨설팅 그룹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고 이 기회가 제 인생을 구원에 넣어요. 저는 윌슨 러닝 코퍼레이션에서 설계한 실용적인 코칭 모듈과 대인 관계 기술을 정신없이 연구했어요. 기업주였던 그리고 수석 요리사이자 허드렛일 뿐이었던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서서히 탄탄한 고객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컨설팅에서 자문 영업, 경영 효율성 고위 리더십까지 13개 기술 부문의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갔어요. 4년 후에는 보금자리를 찾았고요. 폭력 있고 독립적인 건설된 일 9명이 하나둘 빠져나가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많은 비즈니스를 일으켰고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어요. 서 달 후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죠. 그대 이혼 전차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1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즈니스가 걸린 상태였지만 감정적으로도 제 인생 자체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1982년에는 베르너 에르하르트 에스트 트레이닝워너 레퍼드 에스트 추리닝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자가 우리에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평생 실천하지 않았을 일이겠죠. 영화 버킷리스트가 아직 안 나왔을 때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킬리만자로 산과 마터오른 산을 등정하고 에베레스트산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기가 떠올랐어요. 2년 후 모험을 좋아하는 제 아들 폴이 에베레스트산 베이스 캠프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선뜻 승낙했고 1992년에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열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의 위대함을 떠리고 경외심을 느꼈고 겸허한 마음으로 창조주의 섭리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부터 도전을 시작해서 이제 7개 대륙마다 최고령으로 가장 높은 산 정상, 에베레스트산 포함 등 등정 기록을 세웠고 킬리만자로산을 4번 등정했어요. 탐험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멀리 환상적인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베르거는 온갖 고난이 닥쳐도 인내할 줄 알았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평생 자신을 재창조해야 했다. 최초로 라이프 리이매진 어워드를 수상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베르거는 데이브 맥기니스처럼 진심으로 두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길에 두 여움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나아갈 뿐이었다. 등산할 때는 두려움이 그다지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두렵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스스로 못 보게 숨겼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처음에 길든 대로 무의식적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에 띄지 않길 바랐어요. 자해에 시기랄 게 없었죠. 스스로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마음의 상태일 뿐 내 정체성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못 느낄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산에서는 예상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떠올려야 할 질문은 지금 어떻게 할까? 뿐입니다. 항상 다음 상황을 생각해야지 비참함을 곱씹으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른 여러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산에서는 이런 강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에 얽힌 상황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성향은 투쟁 아니면 도피예요. 필요하다면 맞대응해서 어떻게든 제가 한 말을 지킵니다. 거울에 대고 한 말이라고 해도요. 살아가는 방식을 정의하라. 태도와 행동, 약속, 베르거가 털어놓는 인생의 우여곡절과 역경, 승리를 들어보면 이런 자질이 빛을 발한다. 이런 성격 덕분에 베르거는 고난을 이겨내고 부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기업가들처럼 베르거에게 성공해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성취나 타이틀이 아니었다. 성공을 정의하는 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단순하게 말해서 성공은 몸이 건강하고 삶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즐겁게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일을 할 자유와 이 자유를 뒷받침할 충분한 돈이 필요하죠. 개인적으로도 일에서도 성공을 거뒀으니 베르거의 버킷리스트에는 목표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실천가이자 성취가는 끊임없이 수평선을 확장한다. 베르거의 다음 목표는 국제 평화기구를 창립하는 것이다. 베르거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세운 기록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 생각의 세계적 변화를 일으키고 모든 갈등을 기꺼이 포용하여 선의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경쟁을 우선시하고 종교적 차이를 살인 면허로 사용하고 막대한 군비 지출로 빈곤이 심해지고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하며 서로 먹고 먹히는 세상에 살면서 행복해지고 미래가 번영하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래 기업가와 모험가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하자. 베르거는 어떤 분야에서도 누구나 크고 작게 성공할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 기업, 사회, 그리고 국가 간 상호 의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달리 말하면 살면서 어떤 산에 오르든 중간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의 정신적, 물리적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태도를 외부로 확대하면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내디디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뇌과학자의 방법. 필레이 박사는 지금까지 17년 이상 뇌가 인식하는 두려움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의 두려움은 성취와 행복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사람들은 생각을 통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의 생각은 통제를 벗어나고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조직적 활동에 발생한 혼란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싸우거나 받은 메일함을 열었다가 불가능한 요청을 직면했을 때 생겨난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게 목표라고 자신과 보이지 않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성공은 안중에도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생각을 실체화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데 인사 고과를 앞뒀거나 배우자의 가족을 만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친구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관점이나 초점을 바꿔서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나빠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감정적 자기 성찰과 임상 의사들이 말하는 마음 챙김 훈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생각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생각을 본연의 정기 자극 상태로 놔두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매일 2번씩 20분 동안 진행하면 뇌 신경세포가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 뇌는 생각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훨씬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 다른 방법은 스트레스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다. 이때 스트레스라는 감각을 모호하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운 것에서 구체적이고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지 알아내고 머리가 비어서 더는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보자. 가능하다면 그중 한두 가지를 덜어내고 그 다음에 관점이나 초점을 바꿔서 생각을 주도하려고 노력하자. 그러고 나면 당신의 생각은 충분히 통제되어 불안감은 줄고 또한 편도체, 즉 뇌 불안센터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현실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각에 따라 뇌가 행동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필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을 구성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원하는 대로 빚으려면 정확한 크기와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필레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사실 의도이며 뇌에는 목표 의도와 실행 의도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의도가 존재한다. 목표 의도는 범위가 넓다. 살을 빼고 싶다나 부자가 되고 싶다 같은 목표 의도는 시작점으로 삼기 좋지만 뇌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지나치게 크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뇌가 이런 생각을 실체로 바꾸게 하려면 실행의 도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을 뺀다라는 일반적 의도보다는 구체적이고 방향성이 확실한 용어로 생각을 구성해보자. 이번 달에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 8시에 헬스장에 가서 2kg을 감량하겠다. 처럼 세분화된 생각은 목표를 위한 놀라운 구성 요소로 바뀌고 뇌는 훨씬 협조적으로 작용한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목표 의도보다 실행 의도를 통해 생각이 실체화될 확률이 더 높다. 특히 뜻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도할 때 효과가 커진다. 의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면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알림을 첨가한 달력을 적는 편이 좋다. 이런 식으로 뇌를 도와주면 뇌는 기꺼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할 것이다. 실망해 쳇바퀴에서 뛰어내려라.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생각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정신이
정확히 반대 습관에 물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틀에 박힌 생활에 고정하는 일종의 쳇바퀴에 갇혔다는 뜻이다. 오래전에 실시한 유명한 연구에서 이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 심리학자 그룹이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특징을 발견했다. 아기 침대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장난감을 던져버리고는 울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 엄마가 장난감을 다시 가져와서 아이에게 돌려주면 아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서고 나면 아이는 다시 장난감을 던져버리고 울었다. 연구원들은 이런 행동 유형에 저장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이런 행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타난다. 심지어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런 행동을 타고난다는 증거도 있다. 실망의 쳇바퀴에 갇히면 성취의 희망을 품기보다는 계속 실망에 익숙해지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메커니즘은 뇌의 주의 체계가 집중 조명하는 대상을 생존에서 번영으로 옮기는 것이다.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가능성의 과학으로 이어진다. 필레이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년에 걸쳐 뇌과학을 연구하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관찰하여 기본 이론을 수립했다. 필레이 박사는 생각을 실체로 전환할 때는 확률보다 가능성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외외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걸까?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해지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을까? 이런 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해? 라는 말은 뇌를 마비시키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든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실패가 두려워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노력 부족을 자기 불구화라고 하는데 필레이 박사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바로 이 자기 불구화에 갇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까봐 열심히 노력하는 걸 두려워한다. 시도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시도한 덕분에 훨씬 강해지고 목표에 가까워졌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라. 배울 점이 있었다면 모든 시도는 가치가 있다. 생각을 실체로 만드는 12가지 체크리스트. 필레이 박사는 앞서 설명한 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 생각을 실체화할 가능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좌측 전두엽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폐를 저울질하라. 뇌 GPS를 활성화하려면 머릿속으로 과정의 맨 끝에서부터 시작하라. 행동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구체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어떤 유형의 미루기가 당신에게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뇌의 보상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라. 완벽주의를 자제해서 뇌가 멈추지 않게 하라.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수면 위로 드러내서 편도체 느끼는 뇌와 전전두엽 피질 생각하는 뇌를 안정화하라. 이후 호흡에 집중하여 생각을 통제하고 관점과 초점을 변경하여 생각하는 뇌와 느끼는 뇌를 안정화하라. 목표 의도보다는 실행 의도를 활용해서 단기 기억이 정보를 소화하고 뇌의 행동센터에 공급되게 하라. 생존 쳇바퀴를 벗어나 번영 쳇바퀴에 뛰어들고 뇌가 조명하는 방향을 바꿔라. 확률보다는 가능성을 선택하여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어디를 봐야 할지 뇌가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자. 진심으로 생각을 실체화하고 싶은가? 이 기본 원칙을 따르면 훌륭한 시작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4가지 방법. 힐 박사가 소개한 성공 원칙과 그가 인터뷰했던 리더들이 새로운 건 아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그들을 따랐다. 아이디어와 생각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시초부터 존재했다. 새로운 건 피기 히어로스 이어 플러그를 설립했을 때처럼 오늘날의 독특한 비즈니스 환경과 과제에 맞춰 생각과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변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접하게 될 기업가들과 힐 박사는 성공의 핵심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취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는 생각이다. 그 다음은 생각을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조직한다. 세 번째는 계획을 실체로 바꾼다.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상상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픽은 의도적으로 목표에 집중했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제품과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물색했다. 성공하려면 실행과 끈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성공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생각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더 강조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논하는 모든 잡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이유에만 집중하세요. 픽의 조언은 지난 챕터에서 장애물보다는 가능성에 생각을 집중하라던 스리니 필레이 박사를 떠오르게 한다. 안 될 게 뭐 있어? 그리고 이러면 어떨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보자. 당신이 직면할 가장 큰 장애물은 실행이 아니라 변명을 할 때 생긴다. 그렇다면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가가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픽처럼 힐 박사의 성공 원칙과 생각의 산물을 적용할 수 있을까? 1. 가능성을 포착하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어떻게 변경해야 현재 시장에서 경쟁력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건 누가 벌써 했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자문해보자. 어떻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까? 힐 박사의 조언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당신에게 가장 큰 기회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 2. 잠재력을 포착하라. 기술 발전이 가져온 잠재력을 포착하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알아내라. 변화는 피할 수 없으니 지금의 비즈니스 기회와 기술, 그 모든 게 가져다주는 이 점을 뒤처지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면 경영 방식을 비롯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전달, 마케팅, 유통 방식을 차별화할 수 있다. 3. 실행하라. 실행이 부족해서 수없이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묻히 고 기회는 사라지기 일쑤다. 당신의 머릿속에 씨앗이 갓 심기는 순간 빠르게 행동해야 까맣게 타는 걸 방지하고 지글지글 익힐 수 있다. 힐 박사가 한 말은 당시에도 지금도 적용된다. 아이디어는 대부분 무산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확실한 계획과 즉각적인 실행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탄생하는 순간 가꾸어야 한다. 살아 숨쉬는 순간에 계속 생존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4. 끈질기게 붙들고 인내하라. 성공한 기업가들은 인내와 끈기가 무적의 성공 조합이라는 힐 박사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성실함과 집중,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다듬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기마개처럼 이런 개념도 새롭거나 혁신적인 건 아니다. 그러나 여러 시대에 걸쳐 스승과 제자들이 실천했던 이 개념들은 모두 획기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졌다. 새롭든 오래됐든 혁신적이든 원래 있던 것이든 아이디어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며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비즈니스 성공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실행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다. 기술과 시간은 과거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지와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줬다. 기회에 주목하자. 이 모든 건 이쑤시개나 귀마개처럼 항상 존재하고 있고 경이로운 지성의 힘으로 개선되길 기다릴 뿐이다. 힐 박사에 따르면 가난과 부는 모두 생각의 산물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을 창조할 것인가? 그 답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렸다. 운명을 바꾸는 생각의 비밀. 1.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에서 기회를 잡아라. 2. 성공의 핵심은 생각의 결과로 취하는 행동이다. 3.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더 좋게 개선하라.